예, 테슬라 70불 간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으셔서 영상 남겨드리고요. 뭐 그거보다는 조금 지금 차트적으로 예전 반응하고 좀 다릅니다. 그걸 제가 설명드려야 돼서. 작전주가 하락할 때도 50% 100% 반등이 나온다. 오르더라도 붙잡지 마라. 늘 드리는 말씀인데 아직 뭐 100%는 안 되고. 근데 지금 조금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게 여기를 넘었다는 점에 있어서 요거 넘었지 않습니까? 요거는 조금 요번 반등이 엄밀하게는 이렇게 되겠네요. 엄밀하게는 살짝 넘은 거 정도인데, 자, 대응을 잘 들으십시오. 여기를 넘고 지지가 된다면 추가 반등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건 차트 원리상. 근데 만약에 이 선 아래로 조만간 떨어지게 된다면은 여기까지가 반등이 끝인 경우도 있고요. 제가 테슬라 이 차트를 할 때 가장 많이 비유를 드렸던 게 2000년에 아마존닷컴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반등이 크면 어디까지 나옵니까? 라고 물으면은 저는 물론 시간차 쌍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 같은 애들이나 요게 닷컴 때 아마존이거든요. 요거는 3봉, 시간차 3봉을 만들고 떨어졌어요. 테슬라처럼 이 하락이 꽤 큽니다. 이게 70%는 좀 안 되지만 60%는 넘는 하락이 나온 후에, 이거는 50% 정도 되려나요? 그죠? 이것도 50%가 넘네요. 그죠? 그 후에 다시 테슬라로 치면 400불을 한 번 더 터치하는 이런 패턴도 있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드문 패턴입니다. 드문 패턴이에요. 결과는요, 이 세 번째 마지막 상승,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게 주봉이라서 하나가 한 주인데, 한 주당 여기서는 막 15% 20%씩 계속 떨어졌는데, 문제는 이런 데가 더 문제예요. 이런 데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30%가량이 됩니다. 작아 보이는데 아래로 가면 요게 마이너스 30% 막 이렇게 일주일에 얼마 간격을 안 두고 마이너스 30%씩 폭락하면서 제자리 원래 가격으로 오게 됩니다. 자, 2000년도, 이게 1999년도 이때로 인터넷이 막 생기기 시작할 때인데, 아마존이 이렇게 될 만한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물론 지금은 이 고점을 넘고 엄청나게 올랐지만은, 그건 아마존이 2005년이나 뭐 그 이후에 정말 발전해서이지, 그 후에는 이 종목은 막 30% 언저리에서 지지부진했었죠. 여러분, 테슬라가 여러분 아마존처럼 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달라요. 테슬라도 10년, 20년 후에는 무조건 오르겠지. 그거는 왜냐하면은 아마존은 닷컴 때 무너진 버블 중에서 장기적으로 오른 정말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 이후에 무너져가거나 사라져간 종목도 대단히 많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반등이 나올 거라는 걸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보장된 게 아닙니다. 드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번. 그 당시 시스코는요. 시스코는 떨어진 것도 얼마 안 됐지만 반등이 요게 꿀랑 다예요. 반등도 제대로 없었다는 거죠. 예전만 그러네요. 한때 테슬라보다도 활활 타올랐던 루시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큰 반등이 마이너스 90%를 넘고 난 다음에 나왔어요. 지금도 최고 57불인데 지금 3불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이너스 90 몇 프로라는 거죠. 이후에 얘도 큰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얘는 살아날 수 있나 모르겠네. 그죠? 이 반등이 아마 200%인가 그럴 텐데, 200%. 그죠? 이 반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하방 추세가 벗어나고 난 이후에나 나왔습니다. 여기 반등 보시면 여기를 한번 잘 이어서 나오나, 여기도 테슬라가 지금 만약에 여기를 넘는다면은 이 반등이 좀 클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죠? 요거를 지지된다면은 요건 염두에 두십시오. 근데 제가 그 임범님인가 해외 선물 단타 하시는 분이 차트 분석 내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분이 그 얘기 하죠. 매물대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매물대란 뭐냐면은 이 가격대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진 게 여기서, 그죠? 계속 걸리죠. 여러 번 걸려서 이 구간에 어떤 서학개미는 요 비슷한 가격을 2020년 말에 사셨고, 그죠? 2021년도에 사신 분도 있고 22년도에 사신 분도 있고, 다 본전만 되기를 기다리시면서 되면은 팔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점에서 매도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 매수가 나와야 돼요. 강한 매수세가 없으면은 이걸 몰두는 게 그게 매물대라는 겁니다. 매물대가 지금 잡혀있다. 단타 하시는 임범님도 알고, 근데 그분은 차트 지식은 상당하던데 왜 단타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단타는 승률이 좀 없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잘해도. 그래서 매물대는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올라야 되는데, 주봉을 보니까 거래량이 일단
월화수 3일간 이 정도 나왔으니까는 주봉이면 이틀 더 나오면 한 이 정도까지. 근데 제 생각보다 좀 작습니다. 이 레벨 평상시 레벨보다 조금 높은,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를 통과하는데 거래량이 이거보다 작아진다, 그거는 와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매집을 다 안 푼 거예요. 적어도 이 하락하는 동안 어떤 평균적인 거래량보다는 상당히 꽤 많아야 됩니다, 이 매물대를 뚫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리 때문에. 그래서 아마존으로 돌아가 보시면 아마존도 이때 매물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의외로 요 끌어올릴 때 의외로 크지가 않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작전주 원리상에 이 하락이 페이크 하락인 거예요. 그냥 직접적인 처분에 의해서 나온 하락, 그러면은 굳이 다시 올릴 필요 없거든요. 왜 고점에서 다 처분했는데. 이거는 페이크성 하락으로 다시금 올릴 때까지 매집이 풀리지 않고 올라가면서 처분하는 식으로 되는 경우. 그래서 사실은 근데 지금 아마존보다도 훨씬 두꺼워요, 테슬라가. 보시다시피 이거는 되게 단기란 말이죠.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년이라 매물대가 쌓이는 시간이 좀 여러 번 걸려도 단기라는 것이죠. 테슬라는 이 매물대가 형성된 지가 3년이 좀 넘습니다, 이 기간이.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매물대고, 조금 더 무리해서 한 300불 가까이 무리하게 뽑으면서 나머지 공매도 마저 죽이고 그 다음에 방향전환하는 건 아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도록 밥 먹고 차트만 보다 보니까는 이게 종목별로 어떤 특성을 띠는데,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2, 3, 4가 작다, 그죠? 이때 반등에서도 이때처럼 작을 가능성.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그래서 그런 특성상에서 이게 좀 오버슈팅 하더라도 아마존처럼 여기까지 간다, 400불 간다기보다는 정말 많이 가면 한 300에서 350불 정도지 않을까, 이것도 또 작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네 특성상. 근데 만약에 거래량이 없다면 그건 또 모르는 겁니다. 근데 매집이 안 세력의 매집이 안 풀렸을 리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머스크가 팔았잖아요. 머스크가 파는 그 기관이 아직도 다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서학개미들 복주도 있고, 근데 공매도도 상당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가면서 70불 아래로 결국 가게 됩니다. 결국엔 가요. 결국에는 아마존처럼 결국엔 간다. 제발 여러분 이상한 얘기 하지 마요. 결국엔 여기까지 갑니다, 여러분. 여기가 50불 아니에요. 결국엔 갑니다. 아마존 때도 아무도 안 믿었겠죠. 지금의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애들은 닷컴 버블 애들만큼 그보다 더 심하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그만한 버블을 가지고 있고, 애플은 그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버블로 보고 있긴 하지만, 이들이 모두 나스닥 파생과 필반도체 파생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걱정되는 점은 그 선물거래소에서 이상한 동향들, 그죠? 월가에 적극 협조해서 마이너스를 만들어낸 다음에 마이너스 공유 사태가 생기는 등,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오류들이 너무 해외 주식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그 뉴스는 어디 갔나? 급락한 가격에 샀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갑자기 마이너스 90% 폭락한 가격이 떴어. 테슬라가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250불인데 갑자기 25불이 떴어요. 와, 땡 잡았다 하고 거기서 내가 가진 돈으로 다 질렀어. 근데 알고 보니까 체결된 가격은 250불에 체결이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250불이었으면 10주를 살 걸 가지고 25불까지 떨어져서 100주를 사고 났는데 체결까지 됐어요. 그 다음날 가니까는 100주를 산 거로 되니까 얼마? 25,000불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22,000불 정도가 미수금으로 떴다는 거예요. 22,000불. 예를 들자면 테슬라는 아니었는데 22,000불이 미수금 떴다. 이게 여러분 요 현상을 통해서 뭔가가 이 시스템이 미국 이 가격의 등락을 조작하는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으로 의심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스닥 버블이 언젠가 무너지게 하겠지만, 이 유대 월가 카르텔, 이런 일들이 여러분 굳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이고 민족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유대 월가나 그 시스템, 나스닥 위원장이나 여러 가지 그동안의 사건들도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난, 이게 만약에 여러분 그들이 어떤 유대인으로서 카르텔이 끈끈하지가 않다면 당연히 새나가겠죠. 정보가 새나가고 이렇게 저렇게 새나가지만은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끈끈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태를 한 달 전인가 그 시스템 만들어줬다는 거 아니야. 선물거래 시스템에 마이너스 제도가 없었대요.
한 달 전인가 그 마이너스 원유 됐을 때 그걸 만들어준 거래소는 뭐예요? 그렇게 떨어질 거를 월가에 협조해주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테슬라 70불 아래 50불로 가는 길에 나오는 어떠한 반등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잘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딸려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런 데서 단타 치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테슬라가 반등이 많이 나오더라도 또 언젠가 이런 구간이 또 다시 올 거거든요. 이렇게 떨어진 여기 이런 데서 쌀 때 잡으면 안 돼요. 이게 마이너스 30%예요, 여러분. 이게 막 마이너스 30%. 이게 작아 보이는데 밑으로 갈수록 이게 더 크다니까요. 이게 막 일주일에 마이너스 30%씩 몇 번을 떨어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14불이요. 113불이 14불이 되는 거예요. 여기 거의 10불 찍었잖아요. 마이너스 90% 떨어지는 길에 여러분에게 요 반등이 지금 한 요 정도 되는 반등인지 이 정도까지 나올 반등인지 모르지만은 보세요. 여기서는 이거를 안 깼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긴가? 요거 살짝 넘다가 다시 꼬라박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여서 요 반등이 조금 뭐 400불까지는 안 가더라도 좀 300불 정도까지라도 크게 나올 수 있는 거가 될지. 작전주 버블이 무너지는데 너무도 많은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까지는 쌍봉까지는 다 보통 예상을 하는데 이제 3봉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뭔가 이제 마음에 이제 뭐가 먹다가 걸린 것처럼 이제 또 이제 안 믿겠구나 사람들이. 이게 아마존이 이런 거죠. 세트리온도 이랬고 HLB는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하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급락했잖아요.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HLB HLB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또 떨어져요. 또 신라젠처럼 떨어지다가 사라져갈 종목이 되겠습니다.